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 검찰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지요. 아직 검찰 한 번 더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유재수 전입니다. 들어갈 때는 부시장 자격이었는데 조사받고 있는 동안에 직권 면직이 됐어요. 나올 때는 전 부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소환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짚어볼 만한 부분인데 지금 그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김태우 수사관,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 수사 의뢰가 있었는데 감찰 중단을 했다. 그건 조국 민정수석이 지시한 것이다. 라는 폭로를 했었죠. 그러나 조국 수석은 그때 당시에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했다. 그래서 감찰 중단된 거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 기존의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것 외에 또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듣고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비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장님,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법인카드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 무마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받으셨다는 함의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업체들한테 함의 인정하십니까? 제공하시나요? 자, 박원석 의원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유재수 부시장을 불러서 조사한 게 시기가 같아요. 뭔가 의미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선 지금 두 사건이 각각 다른 검찰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은 지금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별개의 사건인 거죠. 그러나 이제 조국 장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앞서 이제 뭐 국회 답변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당시에 감찰할 만한 혐의가 비위 혐의가 약해서 감찰을 중단했고 그 이외에 나온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더 이상 그걸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검찰 수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는 결국 가볍지는 않습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이 사업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이나 뭐 접대나 이런 것들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정도라면 이제 뇌물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당시에 왜 이걸 덮었던 거냐 이 점이 하나 이제 의문점으로 남아 있고 당시에 이제 특감반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를 했듯이 이인걸 특감반장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박형절 반부패 비서관까지도 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에서 뭔가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 라고 이 문제가 상당 기간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민정수석 시절에 연루가 돼 있느냐, 즉 감찰 중단을 지시했던 장본인이냐 이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의 그 의심이나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는 그것까지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뭐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직 없죠. 근데 만약 이거를 덮은 장본인이 즉 감찰 중단을 지시한 장본인이 조국 전 장관이라면 이게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에게 진행됐던 수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혐의가 추가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근 의원 혹시 지금 두 번 조사를 했는데 계속 진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압박 카드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혐의가 계속 추가되고 있고
저는 처음부터 조국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핵심 이유는 이미 얘기됐던 공직자윤리법의 문제, 공사문서 위조를 해서 입시 비리에 관련된 문제보다도 민정수석 재직할 때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진술을 하기가 어려운 또는 진술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보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건 별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훨씬 오래전에 올해 2월 달에 김태호 전 수사관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을 때의 비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와 감찰도 이루어졌고 예. 그래서 실제로 감찰 작업이 진행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위 그 당시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거 위에서 중단하라고 한다 하면서 씩씩거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김태호 전 수사관이 의심을 갖게 되었고 올 2월 달에 세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특감반장. 예. 그래서 이게 무려 9개월 만에 수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수사가 더 늦게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언론에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이미 이제 그 당시에 특감반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 사람 이상 가가지고 진술을 했는데 윗선에서의 지시가 분명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전 사건보다도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는 더 큰 사건이라고 예. 합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의 적폐 문제를 얘기했을 때 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러한 직권 남용의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에서 계속 진술 거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환을 하는 것, 저는 한두 차례 더 소환할 것 같습니다. 뭐 동부지검을 가든지.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것 외에도 최근에 나온 게 홈행쇼핑과 관련해서 뭐 청와대 관계자들 무슨 뭐 인사청탁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이 예.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김태우 특감반원이 사실 폭로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데 유야무야되고 경제부시장까지 내려갔어요. 부산으로까지. 그래서 우리 유재수 부시장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모두 저 사람 주변에 연기가 많이 난다고 표현을 했는데 조국 장관은 저렇게 뭐 3호 성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불뗀 적 수석 때. 그렇죠. 불뗀 적 없다. 불이 안 뗐는데 어떻게 연기가 나냐. 계속 이렇게 부인을 해왔죠. 근데 계속 파보니까 결국 유재수 전 부시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여러 가지 그 물품에 상당한 것들을 받았다. 이것이 결국에 나온 것이죠. 예. 결국에는 특감 반원들이 결국에는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민정수석께서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밝혀야 하는데 9개월 동안 이렇게 유야무야된 것은 결국에는 조국 장관이라는 굉장히 큰 방파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하지만 조국 전 장관께서 부인께서 구속되고 조국 장관도 몇 차례 소환되면서 그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결국 유재수 전 부시장까지 그 파도가 밀려오게 된 것이다. 결국 이것은 밝히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두 사람의 관계까지. 저는 기다려보면 모든 것이 사필 규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